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에도 함께 하시면서 알짜배기 종목들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바로 규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369% 중에 선택해서 도전하면 되는 간단한 규칙이죠. 3%를 선택하면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고요. 제한 시간은 100초입니다. 목표가에 달성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되고요. 매달 1일에는 수익률 1위의 도전자도 뽑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익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성현 매니저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소개한 노루홀딩스로 4.4% 수익 기록했습니다. 김용환 매니저는 대구 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 전망에 TBC 소개했고요. 2% 가까운 수익 냈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는 동남아 전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S전선 아시아를 소개했는데요. 손절가에 터치했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메타버스 콘텐츠가 주목받음에 따라 자이언트 스텝 준비했는데요. 2.7% 수익이었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 이녹스 첨단 소재 소개했고요. 1% 수익 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김성현 매니저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종목은 아진산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가지고 미국 조지아 쪽에 공장 신설 관련해서 아진산업 추천드리고 있고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는 동시에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과 관련한 대응 법안을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인 아진 USA가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 무빙파트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아진산업이 관련주로 분류돼 있어.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미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조기 확대를 검토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25년도에 완공될 수 있었던 조지아 공장을 24년도 10월까지 당긴다는 그런 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해서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임 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섹터인 아진산업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 관련주죠. 아진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세 자체는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FOMC나 이런 미국 쪽에서의 어떤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국내에서는 이제 푸른저축은행이 가장 대장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고려하신 분은 홀딩들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종목도 한번 공개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 만큼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00초 브리핑도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종목은요. 일단은 시장이 좀 약세죠. 근데 이제 약세 구간에서 우리가 좀 바닥권에 있는 출발할 수 있는 또 테마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가 14,250원이네요.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번호가 303530이네요. 303530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일단은 제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 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상승 시작한 어떤 분위기입니다. 선희 시스템도 그랬고 현재 동아일텍,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 좀 살짝 고개를 드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도 우리가 미리미리 또 선매수를 좀 하자고 좀 말씀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메타버스 핵심 기술인 홀로렌즈를 협력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 관련된 홀로렌즈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또 필요한 필수적인 또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본다라고 하면 이 메타버스 쪽에서는 또 이노뎁이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협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 보시게 되면 8월 22일 날 매직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상승 방향으로 좀 방향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6%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만큼 오늘 이노뎁 준비했습니다. 6% 도전 성공하길 기대해 볼게요. 심광선 매니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광선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명과 매수가 공개해 주세요. 네,
현재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00원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3%고요. 오늘 종목은 금리 인상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고려 신용정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49720이고요. 고려 신용정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뒤에 사명이 다 나와 있죠. 신용정보, 신용조사 및 채권 추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전날에 미국 고용시장이 시간당 임금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그래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빅스텝, 9월달 FOMC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바로 골디락스 분위기겠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5년물 EBS 프리미엄의 수치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분위기 이런 부분이 아니지만 최대 고점이 7월 6일날 56포인트를 찍고 현재는 18포인트에서 반등이 좀 시도되고 있습니다. 33포인트에서 반등이 좀 시도되고 있어서 약간 지금 반등이 좀 시도하는 구간, 금리 인상 뒤에는 이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고점 한번 넘어가는지 체크하시면서 고려신용정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할 기업으로 고려신용정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최현덕 도전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지 바로 3% 기업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현재가 5,910원에 바로 편입할 텐데 보성파워텍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주 시장이 연휴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의 변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내일부터 우리 지난번에 이제 3조 원 규모의 이스트 원전을 따왔었는데 이 3조 원 규모의 물량을 푸는 이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3조 원 물량을 가져왔다 그래서 한수원이 다 하는 건 아니죠. 바로 이제 하위 기업들의 물량을 나누게 되는데 밸브라든가 펌프, 배관, 열교환기, 케이블 이런 어떤 이제 그 건자재에 있어서 공급 업체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사업 설명회를 내일부터 여는 거기 때문에요. 추석을 앞두고 그래도 가장 모멘텀이 좀 세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폴란드 정부에서도 지금 그 한국의 그 원전 참여 언급을 좀 이야기하면서 사실 또 가장 큰 폴란드 원전까지 또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달은 원전 관련주가 좀 세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보성파워텍이 이제 13년 만에 수주에 성공한 가장 큰 수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력산업 기자재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원전 수주에 있어서 원전의 핵심 부품보다는 이 기자재 쪽에 좀 수급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성파워텍이 바로 이 기자재 생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요. 보성파워텍 오늘 목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성파워텍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3%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황대현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기업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급등하면서 3,28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리뷰 먼저 해볼게요. 예, 일단 그 재료가 결국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경량화 부분을 계속 이제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모빌리티 경량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 탄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인데 이제 쫓아가는 매매는 아니더라도 요새 종목들이 굉장히 변동성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는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현금화 전략을 눌림목을 좀 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에코플라스틱도 이런 성장성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익 증가가 높아진다는 부분은 반등 이후에 다시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일단 상승 쪽 무게 중심은 계속 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리뷰까지 해봤고요. 오늘 3%에 도전하는 기업도 바로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도 경량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바로 지금 현재 가격대가 11,650원대입니다. 코롱 플라스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동기업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제조 가공 업종 중에 그 하나인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기업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부터 복합 소재까지 다양한 화약 소재를 만들어 파는 이제 엔지니어링 그 플라스틱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2분기에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의 그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그 매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이제 컴파운드 사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매출 부분이 글로벌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경량화 부분, 네, 그 고기능성 소재 부분들이 최근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거 2분기 그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도 한 39% 정도 증가된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매출의 비중을 맞들었던 그 POM이라고 폴리옥시메틸렌이 있는데 이 부분의 그 매출이 글로벌 기업에서 계속 그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다. 차트 흐름도 이제 고점에서 낙폭 이후에 최근 이제 그 저항선을 약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